여러분 안녕하세요. K한 김효지의 K지입니다. 한 주간의 영화 연예학습지 어질어질 헐리우드 주간 기획회 120호. 이번엔 짧고 굵게 준비해봤습니다. 이유는요, 메인 디쉬로 조니 엠버 새 이슈를 취재하다가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특집으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즈라 밀러를 비롯한 우리들의 장난꾸러기들 소식이 가득 있으니 꽉 잡으세요. 그럼 들어가 보시죠. 고고고! 캬, 첫 소식부터 후끈합니다. 스파이스 걸스 출신인 현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빅토리아 베컴과 축구선수 데이빗 베컴 부부는 잘 아시죠? 이 둘의 장남인 브루클린 베컴은 지난 4월 배우라고 쓰고 갑부집 딸이라고 읽는 니콜라 펠츠와 결혼했습니다. 보그즈가 둘의 결혼을 아예 특집으로 다룰 정도였는데요. 빅토리아와 니콜라의 고부간의 갈등이 극심한 나머지 거의 냉전 수준이라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결혼식 전부터 서로 말도 안 하는 관계여서 결혼식 준비 과정이 정말 끔찍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니콜라는 시어머니인 빅토리아가 결혼식에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 결혼식에 대한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고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만을 했다는데, 베컴 부부는 결혼식 이후 몇 개월 동안 아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아들 브루클린이 영국 잡지 타틀러와 인터뷰에서 니콜라를 새로운 베컴 부인이다 라고 불렀는데요. 이 부분에서 빅토리아가 완전히 뒷박쳤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는 이런 가운데 니콜라가 8월 5일에 장문의 인스타를 올렸죠. 사진은 딱 그거네요.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아무튼 내용을 보니까 가끔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서툴다고 느껴요. 7남매 속에서 자라서 스스로 터프하다고 생각하죠. 내 걸 뺏기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강하게 키워졌고, 그 덕분인지 특히 이 업계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표하는 그런 내용인데, 명쾌하게 표현을 하지 않아서 팬들 사이에 소문만 커져가는 가운데 마침내 니콜라가 상세한 갈등 요인을 밝힙니다. 난 빅토리아가 디자인한 드레스를 착용할 예정이었고 정말 그러고 싶었지만 몇 달 뒤 내가 사용하고 싶었던 봉제실로는 빅토리아의 드레스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난 다른 드레스를 선택했다. 빅토리아는 그걸 입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 나도 그녀의 드레스를 입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에 니콜라의 남편 브루클린은 언론은 그런 걸 크게 키우려고 해요. 항상 누군가를 헐뜯으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린 모두 친하니까 문제없어요. 역시 문제는 킴 카다시안과 피트 데이비슨이 깨졌습니다. 서로 입장을 들어보니 그냥 서로 친구로 지내기로 했음 이라네요. 그리고 헐리우드 종특 나오죠. 첫째, 원거리라서. 둘째, 스케줄이 바빠서. 요런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 피트가 출연 중이고 킴이 게스트로 나온 SNL에서 만나 눈이 맞아버렸고, 올해 4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힐튼에서 개최된 화이트하우스 특파원 협회 디너 파티의 레드카펫에 등장, 관계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부터 피트는 영화 촬영으로 호주에 머물고 있고, 관계자에 따르면 피트는 킴이 촬영장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킴과 사귀는 걸 후회한 적은 없어 라고 말하기도 했다는데, 이게 맞다면 아빠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 피트에게 아마도 킴이 이별 통보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보도가 나오자 카니가 즉시 인스타를 업로드. 무려 스키트 데이비슨 28세로 사망이라고 말이죠. 스키트는 피트가 깡 말랐다고 카니가 붙인 피트의 별명이라서 카니는 또다시 큰 비판에 직면했고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킴도 이것에 엄청 화를 냈다고 하죠. 지금 피트는 트라우마 테라피를 받고 있다는데요. 현지 언론은 이별의 아픔 때문이 아닌 카니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트는 카니의 팬들에게 살해 협박도 받고 있었다죠. 얼마 전 호주에서 뭐야 빌어먹을 기분이다 라고 적힌 티셔츠를 착용한 피트의 모습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이 딱 그의 현재 심정.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DC의 암적 존재이자 구세주, 두 얼굴을 가진 에즈라 밀러의 소식인데요. 에즈라 밀러가 미국 버몬트주에서 중범죄로 기소되어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1일 어떤 집에서 집주인이 없을 때 술 몇 병을 훔쳐간 혐의라는데, 경찰 측은 2022년 5월 1일 17시 55분경 버몬트주 경찰은 버몬트주 스탠포드 카운티 로드에 있는 한 주택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개의 술병이 주거지로부터 반출되었다는 것이 판명된 뒤 방범 카메라 영상이나 사정 청취를 포함한 수사 결과 에즈라 밀러를 무인 주거지 강도로 기소할 정당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버몬트 고등법원 형사부 출두 날짜는 9월 26일이네요. 에즈라 밀러와 그가 침입한 집의 집주인과의 관계는 불명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선 불법 침입을 두고 중재와 경죄로 구분하는데요. 이번 에즈라 밀러는 felony burglary, 이며 이건 중죄 강도에 해당됩니다. 연방 정부에서 중죄란 사형 또는 1년 이상의 구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로 정의되기 때문에, 즉 유죄 판결이 되었을 경우 다 작살납니다. 여기에다가 금년 3월 4월엔 하와이에서 치안 문란 행위와 괴롭힘, 2급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된 바 있었고, 6월엔 에즈라가 버몬트주의 한 농장에서 25세 여성 및 그녀의 세 아이와 거주한다는 사실이 아이들 아버지의 고발로 알려졌으며, 이 아버지에 따르면 5세, 4세, 1세인 아이들이 머물기엔 너무 위험한 환경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관계자는 이 농장 부지 안에는 관리되지 않은 총기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총알을 입에 넣은 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전엔 한 18세 소녀를 컬트적 심리적으로 세뇌했다는 이유로 소녀의 부모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정작 그 소녀가 그걸 인스타 라이브로 전면 부정했죠. 게다가 아이슬란드에서 신동사 3를 촬영하는 동안 일종의 컬트 집단을 만들었다는 기사도 나와버린 가운데 놀라운 보도가 하나 더 터집니다. 에즈라가 25세 여성 및 세 아이와 거주한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한 롤링스톤즈의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버몬트주 경찰은 현재 그 25세 여성과 세 아이들이 행방불명되어 찾고 있으며 에즈라가 그들의 위치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버몬트주 경찰은 주말에 2회씩 긴급 보호 명령서를 여성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집으로 온 경찰에게 에즈라는 그 가족은 여기 안 산 지 몇 달은 좋게 됐다 라고 말했으며, 지난 화요일 밤엔 몇 명의 경찰관이 에즈라의 집에 1시간 가까이 머물며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즈라가 가장 최근에 찍힌 사진을 보면 여전히 버몬트에 머물며 어머니 몰타 밀러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는데요. 코수염이 인상적이죠. 네, 지금까지의 1년의 사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과연 워너 디스커버리가 무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즈라가 출연하는 더 플래시 영화만큼은 내년 여름에 곧 죽어도 개봉하겠다는 게 워너 및 이 영화의 프로듀서인 바바라 무시에티의 입장인데요. 이 확고한 입장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에즈라는 올 여름 더 플래시의 재촬영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버몬트에서 기소되고 24시간도 안 되어서 나온 보도였죠. 워너가 이런 상황에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에즈라가 적절한 정신치료나 보살핌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영화를 공개하는 겁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셨듯 에즈라는 어머니와 생활 중이고, 워너는 에즈라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징후를 캐치,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한정적인 형태로 영화를 홍보하는 등의 연착륙 플랜 되겠고요. 둘째, 그냥 영화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 영화는 DC의 앞날을 결정할 중요작이고, 워너는 테스트 시사의 호평을 근거로 어떻게든 극장 공개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강행할 경우 엄청난 비판을 각오해야 하며 에즈라의 프로모션도 절망적입니다. 또한 에즈라의 플래시 역도 여기서 끝나겠죠. 셋째, 이거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에즈라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 영화가 아예 공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에즈라는 이 영화에서 1인 다역을 하고 있어 거의 전신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제작비만 2억 달러짜리라서 전편의 재촬영은 불가능하고, 이게 창고에 처박히면 정말 지옥인 것이죠. 그렇기에 중요한 건 9월 26일 고등법원 출석입니다. 여기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워너 측도 다음 판단을 할 수 있을 듯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널 멤버십 묘캣당과 김묘캣 굿즈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리뷰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영화 기록장으로 제작해봤습니다. 텀블벅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고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 내용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시면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며칠 내로 요 두 사람에 대한 큰 거 하나 디테일한 팩트로 꽉 채워서 공개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용케 K였습니다. 텀블벅 관심 가져주세요.